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순천에서 진행되는 교육농 연구모임 기초과정 첫 번째 강의, 이제 드디어 시작하고요. 오늘은 교육농 협동조합 대표이시고, 그다음에 홍동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박경혜 선생님 모셔서 교육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농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무엇인지, 또, 간단한 사례들 이런 거 좀 들어보려고 박경혜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강의 듣고 강의를 한 1시간 내외로 조금 더 짧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하고 뭐 각자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고민이나 뭐 궁금증 같은 것들 박경현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 3시 반 정도에 마치는 게 목표인데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더 하면 좋겠는데 일단 4시엔 맞춰야 되겠다. 어쨌든 일단 목표는 3시 반까지고, 들으시면서 뭐 궁금증이나 여러 가지 고민들 적어 두셨다가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형님 시작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좀 제가 가기 전에 양해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번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아직 좀 서툴러 가지고요. 좀 중간중간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분 좀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 또 이게 서로 표정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혼자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하다가도 혼자 이렇게 괜히 낯설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어색함이 있을 수도 있어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충청 홍동이라는 곳에서 시설과 노지에서 채소 농사를 좀 짓고 있고요. 농사를 지은 지는 15년 정도 됐고, 근데 농사를 짓는 한편으로 또는 농사를 기반으로 교육과 농을 연결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을 이제 교육농 연구소라고 부르고 있고, 교육농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은 이제 저희 함께 하시는 교육에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이 이제 협동조합자 방식으로 이런 교육농 활동을 이어가자라고 해서 교육농 협동조합이라는 모임이자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지역에서 교육농 연구소란 이름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사실 많은 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좀 가능한 짧고 간략하게 핵심을 추려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사실 드릴 말씀이 많지 않은데 그 까닭은 교육농이라는 게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질문이나 제안, 뭐 일종의 문제의식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이유는 또 교육농이 하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질문이나 제안,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일방적 이야기보다는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것이 좀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더 핵심을만 좀 간추려 말씀드리고 싶고 일종의 토론이나 이야기를 위한 발제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간중간 얼마든지 제 이야기를 끊고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교육농을 말씀드릴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려요. 하나는 뭐 오늘 선택할 관점인데 교육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농업적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 내용은 아닐 텐데 제가 주신 참가자분들 보니까 저희 동료 농민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농업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시작하면 지금 뭐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농촌과 농업이 우리 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 시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다면 우리 농촌과 농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가치를 생산할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 바로 교육적인 것이 아닐까. 예. 그래서 농업과 농촌이 갖고 있는 교육적 역할, 관점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사회적 농업이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은 교육적 관점을 선택해서 교육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제 말이 너무 빠를까요? 괜찮나요? 조금 천천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할까요? 조금만 더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갖고 있는 이제 문제 의식은 뭐였냐면 그동안 우리는 농을 산업적 관점과 관심에서 바라봤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교육농은 이제 농을 산업적 관심뿐만 아니라 교육적 관점과 관심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농이라는 것은
산업 이전의 삶의 방식이자 문화이고 또 표현컨대 자연이 인문화, 인간화된 것이 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돌보고 기르며 받는 순환적 관계인 농이 가진 전인성, 생태성, 인문성에 주목하고 그런 농을 이제는 산업의 눈뿐만 아니라 전인의 눈, 교육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자는 것이 교육농의 제안이자 뭐 일종의 질문, 문제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예. 아직도 조금 빠르시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조금만 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앞서 빠르게 드린 말씀 다른 건 아니었고, 예.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 농이라는 게 산업 이전의 삶의 방식이자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농을 산업으로만 바라봤잖아요. 산업적 관점과 관심으로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농을 하나의 교육적 관점과 관심에 다시 바라보자라는 것이 이제 교육농이 가진 질문이자 제안, 문제의식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농을 교육적으로 접근을 안 해왔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농교육과 교육농의 차이가 뭘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뭐 농사 혹은 농업을 교육과 연결 지으려고 할 때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많이 그런 부분이 없어졌지만 보통은 기능과 기술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농사와 교육을 연결할 때 또는 농사를 교육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농사를 짓는 기능과 기술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지, 어떻게 교육할지에만 주된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우리는 농사를 가지고 주로 실기교육, 뭐 기술교육, 실가교육으로만 접근해 왔습니다. 또는 뭐 노동과 뭐 노작으로만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것들이 교육적 가치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농이 가진 교육적 가능성과 가치의 전부일까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교육농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농교육은 농에 대한 교육이라면 교육농은 농을 통한 교육이다라고 그 차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또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다른 문화권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이 교육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좀 이렇게 해외 사례를 보여드릴 때마다 좀 오해를 받는데 제가 해외 사례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단순히 저희가 이런 것들을 흉내내고자 모방하자는 게 아니고 저는 사실 교육농이라는 게 대단한 교육적 상상력을 필요로 한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우리가 영감을 얻고 상상력을 자극받기 위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r most sixth graders, the day begins with the shuffling of paper and textbooks. And then we're going to put the weeds in a pile and take them to the compost. 예,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학교는 이제 보시면 이 아이들은 농사를 짓거든요. 근데 농업학교 학생들이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일반 공립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But in this outdoor classroom at Martin Luther King Middle School in Berkeley, California, students spend their first period planting, harvesting, and eating organic delights from their edible schoolyard. Bring it figs. Don't tell anyone. 그래서 Look at this. 이들은 일상적으로 수업과 연계해서 농사를 짓고 또 이 학교에는 혹은 이 교육에는 두 가지 교육적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뭐 우리말로 하면 텃밭, 뭐 가든이고 또 하나는 이제 부엌입니다. Now, where do you think this came from? So we're making little pumpkin pies. The garden and the adjacent kitchen classroom are learning labs for social studies. And this is a variety from France. The name of this is Musique de Provence. And that means the music of Provence. Math, If it calls for 1.5 cups of cooked pumpkin, and we're doubling the recipe, then how much do we need?
3. Science. Why is it wet? We've just been studying this. Oh yeah, the rain. The water cycle. What part of the water cycle? Why are there droplets? Condensation. Good. And life. We're also going to add some of the manure from that pile over there. When you watch these kids in the garden classes, you see that the teachers just use every little drop of water or dew and every plant and every bed to teach. It likes each other because it's attracted. Surface tension. Look at the plug, mantra. 그래서 보시면 이들은 뭐 텃밭과 부엌 그리고 농업과 음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텃밭과 부엌을 통해서 다양한 교과적인 지식 역시도 연결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We've been studying that water molecules have a special bond that creates surface tension. And so we've been doing a series of experiments in the classroom. So it's nice to sort of see if you can play with it someplace else. It seems effortless, but it isn't. It's a high art. It's almost like an artist who is a master violinist. It takes years and years of practice. You understand? So this is where we come in with the Center for Literacy. We train teachers, and it takes a lot of preparation to make the garden the center of teaching. Because what you see here is only part of it. It goes on in the classroom. Does anyone remember why we turned the compost pile? Yeah. So the FBI can breathe and stuff. What's the FBI? And the fungus, bacteria, insects, compost. I like it because there's a lot of box and stuff. And I didn't know the these little leaves. It's kind of like you turn it kind of dries out, and then about 1 month it kind of soil. It becomes soil, and we learn the cycle of compost. First it becomes kind of a plant, then it becomes kind of dry, and the dry becomes kind of soil. Then it becomes soil, and then you grow something, and then it starts over. They're learning, first of all, the basics of ecology. They're learning about photosynthesis, the cycling of matter, 제가 이 장면을 좋아해서 항상 끊고 말씀드리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생태학의 기초를 퇴비 만들기를 통해서 체화해서 그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태 교육 혹은 생태 감수성 교육이라는 게 내가 다른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실감을 기르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퇴비 만들기 통해 그 순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체화하고 체득해 보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City that supports the resilience of an ecosystem, but what they're also learning is to cooperate, to do projects together, to build community. Another important thing is that the kid who is brilliant in math or science or languages will not necessarily be brilliant in gardening. And somebody who is not very articulate, but is very good with her hands or his hands, will be very happy in the garden and will gain in prestige among the class community. So this is very hot, be careful. I poured it all in. Now mix it together very quickly. The edible schoolyard concept is the brainchild of Alice Waters, who runs the renowned Chez Panisse restaurant in Berkeley. I love them when they make good. She originally conceived the garden back in 1994 as a way to improve on school lunch programs. This is a delicious revolution that we're talking about. This isn't hard to do. If they grow it, they cook it, they want to eat it. And that there's a whole range of foods that kids love. This is just making it hot, just toasting it gives it a different flavor.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 보셔서도 알겠지만 에더블 스쿨야드라는 얘들은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지금 미국 전역으로 퍼뜨려진 프로젝트가 시작 자체는 지역사회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구체적으로는 방금 1세대 요리사인 소개 나온 그분 통해서 이 프로젝트 시작이 됐습니다. The kids have been captivated by this experience, and you see them looking and smelling and tasting, and they don't think that this is school. Yet we know what they're learning, and it's very, very fundamental, important information. They all know how to make a vinaigrette for a salad. They all know what it is to set a table and to ask people to come and sit down and eat together and talk at the table. They're learning these values of
concentration and generosity. Beautiful. We're going to bring it right over here. Put it down. I think for our students, the biggest benefit is being able to come to their senses, literally. It's just like cinnamon. It gives you like a warm feeling. I think. It's kind of inside. It's really nice. I think that it's almost a sign of the times that we have a program like this to teach things that are so basic that people used to learn at home from their own families, and that's really not happening now. And it's a very dangerous thing to be that cut off from where your food comes from, knowing where it's grown, how did it get to wherever you buy it from. And it completes a circle for a lot of students who don't know the least little thing about nature and farming, and they get to see a whole cycle, not just see it, but make it happen. They're the ones that are driving the garden. They're the ones that come in and make it all happen in the kitchen. For closing circle, the question is one word that describes your favorite part of the garden this season. Harvesting. Loving everything. In middle school, they're just at the transition between childhood and adolescence. The colors of the flower. And there's still a lot of the sense of magic in those children. Riding on a wheelbarrow. And when they come to the garden, especially their garden, which they have planted and built themselves, they own that sense of magic. And so it is a very, very special place. For more information on what works in public education, go to edutopia.org. 영상이 거기서도 잘 보이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교육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영상은 방금 보시는 에더버 스쿨야드라는 사례고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잘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가 저희가 좀 더 직관적으로 농교육과 교육농, 그리고 농을 교육적 관점과 관심에서 전인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전에 듣기로는 국내 사례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아마 저의 뒤에 이제 이어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교육농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마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농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이자 해외에서는 이렇게도 이런 교육적 상상력을 가지고 접근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에더버 스쿨야드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저희는 사실 학교에서 일부 농 텃밭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농을 교육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사실은 특별활동, 체험활동 사실은 교육의 주변부에 있거든요. 근데 인상적인 거 이들은 코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육의 가장 코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농을 교육적으로 바라보는 그 혹시 차이가 있구나, 관점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영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텃밭과 부엌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으로 삼고 있다는 부분도 인상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어떤 그런 교육적 영감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오늘 기회는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 이탈리아의 그 내게 먹거리를 주는 문화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임식과 농업을 인문적 사회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 이 부분도 좀 저희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푸드 폴 라이프도 되게 유명한 사례인데 이건 학교 급식과 연결한 사례고 그다음에 이거는 캐나다의 사례인데 보시면 이게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5개 일항이거든요. 네. 보이시나요? 예.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하나가 웃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5개 일항 중에
하나의 일항은 이웃의 누군가를 위해 키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농을 통한 나눔 교육을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농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라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런 해외 사례들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선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농이라는 것은 농을 산업의 눈이 아닌 교육적 관점과 관심으로 바라보자라는 질문이자 제안이고,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농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말한다면 그동안의 농교육은 농에 대한 교육이었다면 교육농은 농을 통한 교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 나누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이어나갔으면 하거든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지금 보여주셨던 해외 사례들을 한국에서 좀 정리되어 있는 자료나 홈페이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정리되는 자료나 홈페이지는 없고요. 네. 예. 그러면 거기 가서 홈페이지에서 영어로 된 거는 읽어야겠죠? 예, 아직 이것들을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번역한 자료는 없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영상 정도 좀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번역한 자료 갖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네. 영상이나 그런 것들은 공유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만 좀 다른 사례, 일본 사례인데 잠깐 말씀 주셨으니까 좀 공유를 해드리면, 잠시만요. 화면 공유가 이거는 일본의 그 농협이라는 출판사에서 한 키워서 놀자라는 책인데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마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농이 자연이 인간화 인문화된 게 농이듯이 야생의 식물이 인간화 인문화된 것이 작물이자 채소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 각각의 작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 인문적인 이야기서부터 예. 여기는 일본이니까 또 일본 식문화에서는 마늘을 어떻게 써왔는지의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마늘이 갖고 있는 뭐 형태적 특징 그리고 가지고 있는 특징과 뭐 기능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농사 짓는지 예. 제가 이제 국내 자료를 이제 이어서 뒷부분이나 보여드릴 건데 저희는 주로 이 부분만 주목하거든요. 어떻게 농사 짓는지 어떻게 기르는지 이런 내용들만 예. 하지만 앞서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제시된다는 부분이 저는 저희가 한번 참고해 볼 만하다. 농어를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가지고 생각이 들고요. 마늘이 갖고 있는 뭐 병해충 쭉 이건 기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건 수확하고 그다음 어떻게 갈무리 하는지 예. 그리고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텃밭 상자나 텃밭 주머니 뭐 땅이 없어도 어떻게 한번 길러볼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에더버 스쿨야드도 그렇지만 이것을 음식과 연결 짓는데요. 어떻게 그럼 이걸 음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이 경험과 활동.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종의 예술 활동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일본의 키워서 놀자라는 시리즈이고 참고로 한 200여 권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는 만화를 보여드린 거고 조금만 다른 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건 옥수수거든요. 마찬가지로 옥수수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예. 그래서 흔히 옥수수가 세 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채소의 얼굴, 생으로 먹을 때, 또 하나는 곡식으로서 얼굴, 또 하나는 뭐 사료로서 얼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옥수수의 활용. 만화처럼 옥수수가 갖고 있는 생리적 특징, 형태. 다양한 품종에 대한 세계,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재배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그런 뭐 텃밭 상자나 주머니 재배로 기를 수 있는지, 병해충, 요리, 아이들이 재밌게 해볼 수 있는 요리, 그다음에 과학적 실험 여기서는. 예. 그러면 옥수수 수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왔지만 야생의 식물 옥수수 대까지 갖고 있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폭넓게 말 그대로 교육적 관점과 관심에서 접근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들께서 교육농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예,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선 뒤에 얘기도 잠깐 있는데 우선은 저만 혼자 이렇게 떠들었으니까 계신 분들 뭐 질문이나 또 나눠주고 싶은 얘기 또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구 말씀드렸는데 예. 확실히 주문 어렵긴 하네요. 아. 표정을 누가 계신지도 모르고. 여기 계신 분들도 멀어서 얼굴을 잘 안 보이시죠? 여기 계신 분들도 얼굴까지 잘 안 보이시. 전부 다 춤을 춰버리면 바로 들이대는 그죠. 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일본이나 해외 잠시만요. 쌤 들리세요? 아, 작게 들립니다. 마이크에 가서 이야기해요. 죄송해요. 이게 여기가 잠시만 기다리세요. 간단한 건데. 네. 아 저기 금방 그 사례들을 보니까는요. 해외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아니라 몇 군데 학교만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씨앗을 뿌려서 그것을 1년 동안 먹고 아니 키워서 먹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설이 돼 있는 학교가 있는지. 물리적 시설이나 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이렇게 내용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네, 것이.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학교 같은데 교육 뭐 예. 도시농업 해가지고 교육을 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간단하니 그냥 뭐 금세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만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처음에 뭐 씨를 뿌려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벼를 만약에 심으면은 예. 벼를 심어서 이렇게 커가는 과정 같은 것을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요. 저희가 해외 사례 보는 것은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학교가 어디가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앞서 제가 교육농 협동조합이라는 곳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농을 한 10년 정도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신 선생님들 중에는 그 뭐 학년 단위나 아니면 각 학급 단위에서 뭐 똑같진 않지만 단순히 농사를 기능 쪽, 기술 쪽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전체적으로 교육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아마 그 부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뒤에서 국내 사례들을 선생님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어떤 실천을 만들고 계신지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 아마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은 뭐 저도 말씀 들어보니까 뭐 아까 미국 사례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부엌과 농장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적인 뭐 작은 텃밭 실습지나 아니면 요리를 할 수 있는 조리 공간 같은 것들 학교에 기본적으로 실습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그것들을 교육 과정에 어떻게 연결시키고 내용적으로 담아갈까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이런 농업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질문 주신 내용과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또 관심 있는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해외 사례들도 대부분 다 지역사회랑 같이 하는 컨셉이거든요. 예. 이걸 학교 교사들이 뜻이 있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또 지역사회 파트너를 못 찾아서 고민하신 선생님들이나 학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관건은 그 학교에 관심 있는 교사들과 이를 실천하려는 그룹들과 지역사회가 어떻게 연결되고 만나지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쌤, 별다른 질문이 아직까지는 없으신 것 같아요. 네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주시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저희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교육농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게 되게 낯선 표현이고 낯선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뭐 긍정적인 거는 이제는 전과 달리 단지 농업을 교육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기능과 기술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이미 어쨌거나 전체론적으로 또는 교육적 인문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이해가 보통의 상식으로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전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뭐 노동, 노자, 아니 뭐 기능, 기술 이런 오해와 접근이 뭐 일종의 불러일으킨 몇 가지 묻지 못할 경험이, 잠깐 말씀드리면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모 대기업 복지재단에서 취약계층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을 좀 의뢰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농촌에서 농업을 좀 경험해보면 좋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가 그때 아마 고구마를 수확했던가 아무튼 김을 맺던가 했는데 학생들이 처음 하는 농사일이니까 무척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하는 농사일이고 힘들게 농사를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인솔하신 선생님들이 그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없어서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학생들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무개야 진짜 힘들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겠지.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농을 보는 시선이었거든요. 아니면 뭐 대안학교에 갔더니 거기서도 농사교육을 하는데 그 학교에서는 학교 규칙을 어긴 학생들한테 벌로 농업을 시키더라고요. 뭐 땡볕에 김매기, 뭐 퇴비 옮기고 나르기. 그러니까 농사라는 행위 일종의 체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농이라는 것들을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은 이런 관점을 관점을 좀 바꿔내자. 농사는 일이지 배워야 할 것은 아니라는 그런 편견과 관점을 걷어내고 그리고 단순히 이게 산업이 아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인해 놓은 교육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자. 그리고 이제 농에 대한 교육을 넘어서 앞서 그 가능성들을 저희가 보잖아요. 뭐 저희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시겠지만 그래서 단지 농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농을 통한 교육을 하자라는 부분들이 교육농의 시작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지금도 학교에서 이때 되면 꼭 심는 게 있잖아요. 바로 감자 아니겠습니까? 예. 늘 의례적으로 감자 심기를 하는데 보면 이 감자 심기를 저희 아까 키워서 놀자랑 비교해서 보면 이 역시도 되게 매뉴얼적으로 접근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이미 잘 아시겠지만 뭐 3월 초순 중순에 씨는 데서 심어서 이때 수확한다. 그리고 해줘야 될 일은 이거다. 그리고 뭐 때로는 이 과정이 생략되고 그냥 수확하는 일만 한다거나. 하지만 보면 저희가 감자를 저희가 3월에 심는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에 주고받을 수 없어서 어려운데 감자의 고향이 어디죠? 제가 이미 띄워놨는데 고원의 안데스 지방이잖아요. 여기서 감자는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서늘한 시간이 2번 오잖아요. 봄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봄이라는 불리는 가을에 우리가 감자를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맥락들이 함께 전달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인디오들이 어떻게 감자라는 것들을 실제로 고지를 높여가면서 발명해냈는지 만들어냈는지 그래서 국내에는 30여 종밖에 없지만 실제 이 페루 지방에는 감자가 한 5천여 종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들이 같이 전달되지 않고 단지 기술로서 언제 심는다라는 얘기만 되는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자가 갖고 있는 종의 다양성이라든지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그 뒤에 얘기하시는 베이스 선생님이 실제로 수업을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를 아마 얘기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기능적 기술적 접근이 너무 아쉽고 이제는 좀 이런 관점들이나 방식을 좀 바꿔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작물 하나하나마다 갖고 있는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그리고 감자도 원래 이름이 그 감자가 아니었잖아요, 원래. 그래서 원래 고구마가 뭐 감저라고 불렸고 감자는 이제 북쪽에서 온 고구마라고 불렸는데 왜 감자란 이름을 갖게 됐을까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역사와 인문 속에서의 감자 이야기도 풀어낼 수 있고 그래서 감자 하나만 가지고도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계속 같은 말씀 드리지만 기능과 기술로서만 접근되는 데에 대해서 좀 이제는 다른 관점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작물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농 같이 하면서 선생님들 만나 뵈면 다들 각자 고립돼서 고군분투하고 계세요. 각자가. 저희도 교육농 협동조합이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도 이런 각자의 고립과 고민을 좀 이어가 보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학교와 지역사회가 만나게 할 수 있지? 이거는 교사만이 할 수 없고, 뜻 있는 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수업도 하면서 또 이렇게 텃밭까지 가꾼다는 게 쉽지 않고, 또 지역사회 역시도 이런 것들을 좀 접근하고 싶지만 학교와 교사들의 이해 없이, 협력 없이는 어렵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기존의 교육농이 했던 일은 이런 관점을 좀 바꿔내자라는 질문이나 문제의식을 던지는 거였다면, 앞으로 교육농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해야 될 것, 혹은 지금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학교와 지역사회, 교사와 지역활동가를 연결하지, 각자 고립되어 있는 실천과 고민들을 어떻게 연결해 나가지 라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지속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함께 하고 선생님들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좀 약한 부분이 아직까지 여전히 농업과 음식을 연결하는 일인 것 같아요. 아까 AW 스쿨야드도 보면 농업과 음식을 너무 세련되게 잘 연결해 되잖아요. 혹은 텃밭과 부엌을 잘 연결해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도 보니까 뭐 일상에 스미는 이란 부분이 있던데, 저는 농은 혹은 농사 혹은 음식이 갖고 있는 교육적 가치는 바로 일상성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상성이란 부분, 일상적이란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텃밭과 부엌, 농업과 음식을 교육적으로 연결하고 풀어낼까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교육농의 또 과제가 아닐까. 관점이 전과 달리 그래도 좀 많이 바뀌었다면 그런 것들이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굴은 뵐 수 없지만 우선은 제 이야기는 이렇게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당위적인 얘기들이라 사실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교육농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느끼시겠지만 전에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것들을 배우고 가르쳐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야 라는 것들을 배우고 가르쳤다면, 이제 지금의 시대와 사회에서 꼭 배워야 될 것은, 저는 이제 사람은 생태적 존재라는 걸 배워나가야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사람끼리만 살 수 없어. 다른 생명들과 함께 연결돼 살아가야 해 라는 부분들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들을 지식적 배움을 넘어서 어떻게 체화하고 체득해 나갈 것인가, 혹은 어떻게 체현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 삶에서 실현해 나갈 것인가를 좀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도, 그런 면에서도 농과 식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역할과 가치가 앞으로 더 커지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는, 이런 당위적인 얘기는 다 아시는 얘기라. 아무튼.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관점에서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 아까 저기 그 에더브 스칼렛 사례에서도 보면 그 아이가 퇴비 얘기하면서 저는 그게 딱 육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몸에서 나온 이야기다. 애가 뭔가를 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무언가를 기르고 혹은 또 텃밭에 길러진 것이 퇴비를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것들을 뭐 채소나 작물이 먹고 그걸 내가 다시 먹는 이런 순환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말 그대로 실감하는 거잖아요. 그 실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바로 생태교육에서 말하는 생태적 감수성인 거고, 생태적 예민성인 거고, 정말로 그것들을 체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농이야말로 혹은 식이야말로 음식이야말로 이런 생태학적인 기초 혹은 생태적 감수성을 우리가 기를 수 있는 정말 좋은 교육적 방법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보다는 아니겠지만 학교 교육에서는 농이라는 것은 배워야 될 것은 아니라는 어떤 그런 편견, 혹은 흙은 더럽다라는 오해,
그런 것들이 여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저희 이제 교육농을 통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해외 사례나 일본 자료들 보면 너무 부럽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교육에 참고할 수 있는 제가 계속 보여드렸지만 이런 자료들이 많이 좀 만들어지거나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 일본에는 이게 200권이나 있어요. 200권.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모든 게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작물이면 작물, 아니면 농사 짓는 내용서부터 씨앗, 토양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농사라는 게 컨텐츠에서도 보면 뭐 서점 같은 데 보면 뭐 실용, 뭐 취미, 여가 뭐 그렇게 하나의 이제 부분적인 장르로 있는데 얘네는 농사 자체가 하나의 교육적 장르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적 내용들을 만들고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해외 사례 중에 소개를 못 드렸는데 그 프랑스에는 뭐 이미 잘 아실 것 같은데 교육농장이라는 교육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교육계의 제안으로 말 그대로 교육계와 농업계가 함께 만들어낸 100년 가까운 프랑스의 일종의 교육 문화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의 이렇게 교육 문화로서도 뿌리 내려가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이제 좀 교육계와 농업계와 개가 아니면 교사와 농민이 그런 교육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좀 시작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좀 계신 분들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뭘 더 보여드릴까요? 네. 자료를 좀 보여드릴까요? 더? 네. 그게 나을까요? 자료를 좀 더 보실래요? 말씀 없으시네요. 네, 자료를 좀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질문 있어요. 네. 예,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아까 진짜 작물에 대한 그 이야기 아이들하고 텃밭에서 만날 때 진짜 이런 거 너무 절실하거든요. 이런 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의 200가지라고 하셨어요? 예, 200개가 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권도 없나요? 예, 우리나라는? 뭐 약간 비슷한 자료가 있긴 한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교육적으로 네. 접근한 책은 저도 아직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있긴 한데 찾아볼 수 있긴 한데. 네. 저희도 계속 그런 책들을 모니터링하고 수집하고 있는데. 네. 예,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텃밭에서 만나고 뭔가 이제 저희도 이제 어떤 그림책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학교 저학년 같은 아이는 그림책은 뭐 그런 게 좀 나오긴 저도 이렇게 막 지금 찾고 있는데 그림책은 좀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될 만한 것들이 저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계속 이게 지속되려면 우리도 그런 좀 그걸 만들어 봐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도와주실 조언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10년 전부터 꿈만 꾸고 있는데 네. 저희도 사실 이게 농사 지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마음만큼 못하고 있는 것도 좀 사실인데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필요한 건 맞고 제가 지금 오이랑 그러니까 오이가 아니고 옥수수랑 몇 가지 마늘 정도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봐도 재밌는.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아직까지는 국내에 번역된 건 없어서요. 저희도 그냥 저희가 좀 보기 위해서 번역 정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방금 강의 중에 보여주신 자료들은 한글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디서 번역하신 거예요? 저희가 번역한 거예요.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긴 한 건데
작업이랄 것도 없고 저희 이제 같이 농사 짓는 친구들이 네. 틈틈이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네. 하고는 있는데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뭔가 공식적으로 공유되지는 않고 있고 그냥 이렇게 뭐 아름아름 공유되고 있는 건가요? 뭐 아름아름까지도 아니고 그냥 예, 저희가 그냥 필요한 자료들을 좀 번역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고요. 예. 좀 더 앞으로는 좀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조금 젊은 청년들이 그런 일들을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잠깐 그 다른 거 하나 좀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농장이 아마 교육농장이라고 했을 때 교육농장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되게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여드렸으면 하는데 예. 잠시만요. 도시농업은 저소득층의 생계보조수단만이 아니다. 도시농업에 거는 기대는 미 전역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도시농부 더 베이스 씨의 집. 앞마당이 온통 먹을 것 천지다. 예, 이 사례도 한번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 뭐 미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뭐 도시 근교 주택가거든요. 그래서 100평 정도예요. 100평 정도고 참고로 이 사람이 쓰는 방법론은 홈스케일 퍼머컬처라고 해서 작은 규모에서 하는 퍼머컬처거든요. 한번 좀 이어서 보시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딸기도 있다. Really organic garden produce. 모든 채소는 유기농. super fresh. 케일에 토마토, 블루베리까지 참 다양하기도 하다. 그런데 진짜는 여기부터다. Now we come to this is the business part of it right here. 100여 평의 마당에서 키워내는 작물은 무려 400종. 도시농부라고 얕볼일이 아니다. 온 가족이 농사꾼, 아들은 채소와 과일 담당이다. 가축도 키운다. We have 8 chickens, 5 ducks, and 2 goats, all in one spot. 가축 담당은 둘째 딸. 닭들이 자유롭게 뒷마당을 다니다가 알을 낳을 때면 집에 들어가라고 통로도 마련해뒀다. 항생제 걱정 따윈 할 필요 없는 유기농 달걀. 염소에게선 신선한 염소 젖을 얻을 수 있다. 여느 시골 농장 못지않지만 엄연한 도시 주택가 한복판. 왜 도시에서 농장을 꿈꿨을까? I didn't trust the food. 그래서 잔디 곱게 깔려있던 앞마당을 뒤엎었다. Thought had become my Alamo. This is the original backyard garden 20 years ago. Hey, so I went a little crazy. 요즘 같은 산업사회에 내 먹을거리는 내가 생산해내겠다니 이것은 일종의 혁명이었다. Turned the yard over. She didn't want to meet her friends because her friends were saying, "What's up with your dad? You know what's wrong with your dad?" 이제 아이들은 그의 든든한 동지다. 농사짓는 기술도 도시에 맞게 개발했다. This is a water system that we use right here. 땅 속에 박힌 호리병이 어떻게 물을 공급할까? 게다가 병 안에 물을 채운다. It's called Oya. Okay, and we have them in in these beds because they're water. When they make pottery, if it's not glazed, the water seeps out. So if you put it in the ground, it acts like drip irrigation. 병 속에 물이 다 빠져나가면 그때 다시 물을 채우면 되니까 편리하기도 하다. 가족이 먹을 거리를 구하러 외부로 가는 일은 없다. 과일 주스가 마시고 싶으면 마당에서 과일을 따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든다.
자전거 발전기를 이용하면 전기료도 들지 않는다. 최고로 신선한 100% 생과일 주스다. 저는 잠깐 그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해봐야 될 경험 이런 경험이 아닐까. 지금 아이들은 주로 소비적 경험밖에 해볼 수 없잖아요. 이런 생산적 경험, 음식도 생산해보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도 자기가 생산해보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또 자기가 먹고 이런 게 지금 해야 될 교육적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연의 힘을 알게 되면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과자는 태양열을 이용한다. 그래서 좀 더 꿈을 꿔본다면 뭐 부엌에, 그러니까 텃밭에서 그런 거 생산해서 이런 솔라 오븐 같은 걸 이용해서 또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이런 교육적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닐까? 20분이면 완성된다. 한 해의 총 수확량은 무려 13,000kg. 따면 또 나고 자르면 또 자란다. 음식의 이동거리는 제로다. 미리 잼과 절임 음식도 많이 만들어둬서 겨울에도 가게에 갈 일이 없다. 산업적 음식 시스템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도시농사는 완전히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성장했다. 실제로 이 농장은 지역사회에서 교육농장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잠깐 보시면. Farmer D, you know, it's really touching. It hits you right here because first of all, they don't know a farmer. I mean, how many people in the city actually could say that their neighbor is a farmer? 실제로 그의 집은 아이들을 위한 산교육의 장이 되곤 한다. 농사가 네, 아무튼 생각이 나서 아무튼 이 사례도 교육농장의 사례로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자료는 많이 있는데 좀 필요하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공유를 또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하시죠? 자료는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아마 같이 못 보긴 할 텐데 소개 정도만 하고 마무리 지으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줌이 서툴러서. 이 사례는 썬필드 스쿨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공립학교는 그러니까 일반 제도학교는 아니고 소위 말하는 발도르프 계열의 학교인데 여기 재밌는 거는 저희는 아까 학교 안에 어떻게 보면 학교 안에 텃밭과 부엌이 있는 거잖아요. 여긴 반대로 그냥 농장이 있고 농장 안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전위적인데 한번 이 사례도 보시면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구나. 이런 교육적 상상력도 있네라는 부분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뭐 궁금하신 거나 강사분한테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좀 더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형일쌤 지금 보여주시는 화면이 뭐를 의미하는 건지를 좀 듣고 싶다고 하시네. 이거요? 네.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이 이제 사회적 존재를 넘어서 생태적 존재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예전에 인간을 이렇게 했잖아요. 인간은 고등한 존재고 다른 생명들 위에 있는, 굴림까지는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의 하나인 어떤 그런 생태적 존재, 관계로서 본다라는 부분, 그런 그림. 그리고 이제 이게 도심에 위치한 블로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업 시간. 아이들 표정이 아주 진지한데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먹거리. 그 중에서도 과일과 채소를 가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 사례도 저희가 오늘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 자료도 필요하면 제가 공유해 드리고요. 프랑스 갖고 있는 미각 교육에 대한 부분도 독특한 프랑스의 교육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프랑스에서는 많은 초등학교들이 전학년 학생들에게 정규 과목으로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나서 미리 준비해둔 과일과 채소를 맛보게 했는데요. 프랑스의 음식 교육은 교실 밖에서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의 교육 농장이라는 교육 문화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교실에서의 경험을 이제 농장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학교마다 정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해서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농장 교육은 체험을 넘어서 동물과 자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입니다. On sait maintenant de quoi provient le lait et voilà, on peut apprendre plein de choses dans les fermes, apprendre la tige. 이 부분도 인상적인데 저희가 그냥 빵 만들기라는데 그냥 빵만 만드는 게 아니고 밀이 어떻게 길러지는지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Et l'épi, parce que ça s'appelle un épi de blé, ça va se séparer. La tige, on va s'en servir pour faire de la paille, d'accord? Des rouleaux de paille comme vous pouvez le voir ici ou ici, c'est de la paille, donc ça c'est la tige. Et avec autour, 제목은 빵 만들기 수업이지만 밀이 어떻게 생겼는지, 밀가루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오게 되는지부터 가르칩니다. et on tourne. Et quand il y en a beaucoup, en fait, les grains de blé ils sont écrasés entre la terre qui tourne de la farine. 프랑스인들의 먹거리 교육의 핵심은 음식에 대한 지식과 함께 음식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Les différents sens. 네. 아무튼 이런 사례들이 사람들께 교육농 하시는데 좋은 어떤 그런 영감이 되거나 교육적 상상력을 만들어내는데 좀 재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쌤, 저 혹시 그 지금 활동하고 계신 교육농 연구소하고 교육농 협동조합에서 하시는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10년 전쯤에 이제 교육농 연구소에서 저희 홍동에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농업과 농촌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접근하지? 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사실 도농교류라는 이름으로 농업과 농촌에 와도 농촌을 소비하고 가는 거지 교육적으로 경험하고 가는 관계는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제 교육농 연구소라는 것을 지역에서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가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활동 중에서 교사 교육이라는 것들을 하게 됐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농업과 농촌에 갖고 있는 교육적 가치를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교육을 좀 진행을 했고, 그때 함께했던 선생님들과 이런 교육농을 어떻게 좀 지속해 나가지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좀 협동조합적 방식으로 같이 지속해 나가자라고 해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이제 교육농 협동조합이란 이름으로 뭐 저희 같은 농민들도 참여하고 교사분들도 참여하셔가지고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게 교육농 협동조합이고, 교육농연구소는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 뭐 학습하거나 연구하는 부분들을 이제 교육농연구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오늘 또 주제는 아닌데 저희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 관심 있는 거는 진로 교육이고 진로농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교육농으로 뭐 진로농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지금 청년들 내지는 농업과 농촌에 관심 있는 어떤 걸 진로로서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좀 교육하는 일을 지금 지역사회에 좀 더 주력하고 있긴 한데, 예, 교육농에 대한 부분은 관심 갖는 교육농 협동조 선생님들이랑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관심 있는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 예, 선생님 질문하시려고. 예, 선생님 인터뷰 보니까요. 예. 여기 그 치유농도 이렇게 인터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저희 치유농이요? 아닌가요? 예. 근데 뭐 교육이랑 치유랑 또 연결돼 있으니까. 네. 예. 예. 네.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아니 저도 그 낱말이 보이길래 그런 그게 진짜 우리가 그 첫 번째 가서 흙냄새만 맡아도 실은 되게 갑자기 기분이 엄청 이렇게 좀 편안해지면서 그러니까 냄새 자체가 예. 주는 맞습니다. 그런 걸 실제로 느끼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농업과 농촌이 갖고 있는 아까 좀 사회적 농업 잠깐 앞서 말씀드렸는데 거기 그 맥락에서도 봐도 농업과 농촌이 갖고 있는 교육적 가치 혹은 치유적 가치 또 앞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농이라는 것들이 아직 보셔서 알겠지만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전보다는 상대적으로 관심들이 커지고 뭐 학교에서도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는 하는데 뭐 여전히 내용적으로는 좀 아쉬움도 있고 그런 한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프랑스가 교육 농장이랑 교육 문화를 교육계와 뭐 농업계라고 해야 될까요? 함께 만들어냈듯이 교사와 농민들이 혹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우리도 그런 교육적 문화를 좀 만들어내고 뿌리 내려간 일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좀 꿈은 꿔봅니다. 네. 잘 안 들리시죠? 네. 저희가 아니라요. 수업을 들으면 같은 선생님들끼리 같이 함께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소한테 시작할 때. 그러면 처음에 지금 선생님은 그 농사를 진행을 하시다가 교육농으로 발전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반대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농사로 접근을 하신 건지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최초에 시작했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떤 단체를 형성을 하셨잖아요. 그런 그 발전 단계를 좀 알고 싶어요. 지금 규모랑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규모랑. 그게 제가 항상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하고는 싶으나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으로서 생각했을 때 접근 방법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리셨어요? 제가 잘 정확히 못 들어서. 제가 가겠습니다. 네, 좀 죄송해요. 이게 수업이 이런 수업을 듣고 생각하는 게 예.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선생님들이. 근데 지금 선생님은 예. 농사를 하시다가 교육농에 접근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하시다가 말을 맞게 하는 건가요? 농사를 하시다가 교육을 접근하신 건지.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농사에 접근을 하신 건지.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선생님들하고 이런 단체를 만들거나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키셨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네. 우선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소 농사 짓고 있는 농민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시설이랑 노지에서 채소를 키우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제 업이고, 그다음에 그런 업을 하면서 저희 농장, 지금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그런 농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농업을 짓는 한편으로 교육과 농을 연결한 일을 하는 거죠. 저희 기반은 저는 15년 정도 농사 졌는데 15년 좀 안 되게 계속적으로 이제 농사를 계속 저어왔고,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또는 그걸 하면서 교육농이라는 활동들을 이제 지역사회에서 해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5명 정도 저희 동료들이 있어서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또 그 5명 중에는 저희 한 3명 정도, 2명, 2-3명 정도는 매번 저희 연수생이나 교육생이라는 이름으로 좀 농업을 배우고자 하는 청년들이 이제 또 배우고 있는 교육 농장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는 글쎄 뭐 이렇게 발전시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그 교육공동체 버시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거기 교사들이 만든 일종의 협동조합이었는데, 교육협동조합이었는데, 앞으로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였는데 이런 생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냐, 생태교육을 해야 되고 생태교육의 주요한 방법론이 우리는 농이나 식이라고 생각한다, 그걸 함께 해보자라고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열게 됐고, 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선생님들이 저희 교육농 협동조합이라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이자 동료로서 이제 이 활동들을 같이 해오게 된 겁니다. 예. 자, 설명이 됐을까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교사분들도 마저도 이제 이런 거 활동을 해보고 싶고 막 이렇게 역량을 길러 나가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순천에서 경우를 보면 학교에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마을 교사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교육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사실 학부모님들의 역할도 필요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해보고자 이제 막 의지를 내서 여기 처음 오셨는데, 이제 당장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과 톡박교육을 어떻게 연결하고 누구와 함께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에 대한 막막함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농사를 짓고 교육농에 연결하는 거라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관심이 있어서 반대로 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범위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농이라고 생각하지만 교육농의 범위는 아니잖아요. 농이라는 범위는 아니고 크잖아요. 교육농은. 한번 여쭤보고요. 네. 잘 안 들리셨죠? 그러니까 교육농이라고 해도 꼭 농만이 아니라 좀 더 오히려 더 확장된 개념으로 느껴지시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접근 방법이 그래서 더 약간
이 거대한 영역 앞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관점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조금 막막한 것도 느껴지신다. 약간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농해는 사실은 좀, 예, 뭐 사실은 저희가 교육 농업이 아니고 농이라고 했던 것도 농해는 저희 뭐 농업도 있지만 농촌도 있고 그다음에 농도 있지만 음식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농이라는 부분에 담았던 거고 글쎄요 저도 뭐 그 지역의 상황이나 또 말씀하신 분의 농장 그런 것들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겠다는 얘기를 지금 당장 제가 뭐 감히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각자 해답이 있는 거니까 그 각자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 핵심은 저희가 이제 교육적 관점과 관심으로 농을 다시 바라보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사실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산업농인데 왜냐면 채소 농사지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런 관점을 넘어서 또는 그런 관점과 함께 교육적 관점 쭉 앞서 뭐 영상이나 자료 통해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전체론적으로 교육적으로 인문적, 생태적, 전인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이 저는 교육농이지 않을까. 예. 그동안 저희 이제 뭐 계속 같은 말씀 드리지만 뭐 농업을 교육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기능과 기술을 가르치잖아요. 예. 뭐 씨앗 어떻게 뿌리고, 뭐 김매기는 어떻게 하고, 뭐 유인 작업 어떻게 하고, 뭐 수학 어떻게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과 농업을 연결시키는 한 부분이지 전부는 아니다. 그런 것들은 표현컨대 농업교육, 농사교육 것이고 교육농, 교육농업은 다른 접근이나 방식이 되어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지라는 부분들을 아마 저는 이제 해외 사례들을 어떤 상상력과 영감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왜냐하면 정말 이건 교육적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없었던 거를 새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상상력들을 구체적 학교 현장에서 뭐 그 농민이든 아니면 교사이든 그것들을 어떻게 펼쳐 나가고 있는지는 아마 사례들을 이어서 들려주신다고 전 전에 들었는데 그 얘기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는 이야기라 좀 그냥 예 그렇게 들릴 텐 막막하거나 너무 크게만 들릴 텐데 저는 방향성이나 관점 정도 이제 소개해드린 것 같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들이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이게 혹시 뭐 또 궁금한거나 분명히 말씀하시고 싶으신데 네? 혹시 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거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예. 네, 오늘 일단 네, 줌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근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오늘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게 여기 지금 현장도 기술적으로 조금 카메라나 마이크나 이런 게 조금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게 좀 더 잘 됐으면은 더 조금 이야기들이 더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일단 오늘 시간 내서 말씀해주신 진짜 봄이라 본격적으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말씀 나눠주신 강사님께 박수라도 한번. 우선은 죄송하고요. 아니요. 주로 이렇게 표정을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 누가 계신지 지금 뭐 그래서 저도 싱솔솔한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뭐 필요한 저희가 부족하지 갖고 있는 뭐 자료나 뭐 그런 부분들이나 또 직접 뵐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기회에 또 뵙고 또 서로 지역의 고민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혹시 홍동으로 찾아가도 되나요? 네, 뭐 오시는 건 어차피 교육농인데 찾아가면 받아주시.
주셔야지. 편히 오시면 예 같이 좀 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오늘 보여주셨던 자료나 추가적으로 좀 공유해 주실 자료들은 저한테 보내주시면 오늘 네.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줌에 참여하신 분들도 저한테 따로 연락처나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 교육농 여기 연구모임 포스터에 제 연락처 있거든요. 거기에 저한테 따로 좀 연락을 한 번씩 주시면 거기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네. 선생님 혹시 미혼이세요? 들리셨나요? 선생님 미혼이시죠? 네? 목소리가 네, 너무 네. 결혼하셨냐고요? 다른 질문인데 쌤 미혼이신지 궁금하시다고. 입니다. 아, 저 딸이 이제 중학생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쌤. 고맙습니다. 따로 연락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옛날에는 우리가 그 농사를 지을 때 진짜 힘 뿌리고 물도 오래서 이렇게 농사 짓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거를 요거를 교육을 통해서 네. 다시 원위치 시작하는 그런 그 교육처럼 네. 농사 이익을 위해서 그게 기본이었는데 지금 교육을 통한 농사가 되지 않았냐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꺼주시면 돼요. 주문 꺼주시면 돼요. 네.